안녕하세요. 코인과 자금 출처 조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세로우입니다. 오늘은 가족 간 현금 입출금 그리고 계좌이체와 관련된 세무조사 이야기를 해볼게요. 상담을 할 때 정말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저렇게 주면 안 걸린다더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듣고 오시는데요. 현금을 안 걸리게 주는 방법은 사실 많아요.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현금을 출금을 해서 금고에 모아놨다가 자녀에게 한 번에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루에 1,000만 원이 안 되게 990만 원씩 10개 은행에서 뽑아서 줄 수도 있고요. 한 번 더 꼬아서 부모님이 친구한테 계좌로 돈을 보내고요. 친구분이 현금을 출금을 해서 자녀분들한테 줄 수도 있죠. 이렇게 몰래 현금으로 줬는데 국세청에서 이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과 고민들이 실제로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는 현금을 줄 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현금을 사용을 할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시면 최근에 현금을 쓸 일이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밥을 먹을 때나 경조사비를 낼 때 이 정도 말고는 사실 현금을 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애초에 현금을 몰래 증여하는 이유와 목적이 결국 부동산이나 전세 보증금 그리고 고가의 차량을 취득하시기 위한 자금이실 건데 이 현금을 몰래 받은 자녀분이 부동산을 사거나 전세를 살게 되면 이 거래 사실과 정확한 금액을 국세청에서는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부동산은 실거래가 신고도 하고요. 취득세도 신고하고 등기에도 그 매매 금액이 뜨죠. 이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되고 차량도 명의 이전을 하니까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국세청은 자녀분들이 부동산을 샀을 때 이 돈이 어디서 났냐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어요. 5억짜리 집을 샀다고 보고는 됐는데 국세청에서 신고된 소득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국세청은 이 돈이 어디서 났냐를 입증하라고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분이 몰래 현금으로 받아서 몰래 매도인한테 지급을 해서 열심히 숨겨서 안 걸린 이 자금이 결국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세무사님, 그러면 국세청도 이 현금이 어디서 났는지를 모르지 않나요? 모릅니다. 하지만 세법은 이것에 대한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결국 부동산 취득금액에 대한 자금 출처는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요.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증여로 봐서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주면 현금을 몰래 줄 수 있다더라 하고 들으시는 것들이 사실 의미가 없는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서 일부 작은 금액들이 안 걸릴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지고 계시는 현금을 사용을 하실 때 우리가 현금 영수증을 받으시면 기록에 다 남죠. 근로자분들이나 사업자분들이 소득공제나 경비 처리를 받으시려고 현금 영수증 처리하시는 것들은 다 국세청에 기록이 남습니다. 자동차와 같은 물건들도 등록을 해야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구매 기록이 반드시 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백화점에서 옷을 산다거나 신혼부부들이 가전을 사는 것들은 기록이 안 남을 수 있어요. 세무조사를 할 때 집안까지 들어와서 일일이 다 조사를 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안 남는 사용처에 사용을 하신다면 일부 금액들은 안 걸릴 수는 있어요. 또는 자녀분들이 생활비 일부를 부모님의 카드로 사용을 하실 때 그것들이 소액이라면 또 안 걸릴 수는 있어요. 제가 자금 출처 조사를 거의 365일 내내 하고 있는데요. 이 세무조사에서 모든 내용을 100% 다 조사하는 것들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금액들이 안 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명백히 탈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사례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추징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요새는 중고거래들도 다 국세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 구멍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당연히 우리는 성실납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이미 받은 현금으로 부동산을 구매를 하셨던 분들이나 받으신 게 너무 많아서 일부를 부동산을 사는데 꼭 사용을 하셔야 한다면 이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잘 쓰셔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내용에 따라서 조사가 나와야 하는 것들도 안 나올 수 있고요. 안 나와야 하는 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도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에 한국부동산원이나 지자체에서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금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나올 수 있어요. 이때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이 명백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모두 증여로 봐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 소명에 대한 대응 방법들은 이전 영상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사용증을 쓰시고 원금이나 이자를 잘 상환하면서 준비해 두신다면 세무조사가 나와도 차용거래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3억을 지원을 받아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세무조사는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차용증도 단기간으로 써놓고 원리금도 매달 꼬박꼬박 드리고 있다면 중간에 세무조사가 나와도 결과적으로 차용으로 인정을 받아서 세금 추징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끝나도 차용거래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합니다. 차용증에 기재한 상환기간 도중에 그리고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때 실제로 이 돈을 다 갚았는지를 다시 확인을 해요. 그리고 이 돈이 자녀분들의 소득으로 갚았는지도 같이 확인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차용거래로 인정이 됐다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다 갚아야 하는 돈이고요. 애초부터 상환할 계획이 없으셨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차용으로 주장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후관리에서 증여받은 것이 결과적으로 걸리게 된다면 부가세가 추가로 추징되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저희 블로그나 책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 간 현금 이체나 계좌 거래에 대한 내용들은 가장 흔한 세무조사라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고 실제로 해보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코인 관련 세무조사는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 않고요. 실제로 세무조사를 해보면 이 담당하시는 조사관님들도 경험해보지 못하신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국세청도 아직까지는 모든 지갑이나 코인 거래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인으로 이체하시는 것들은 방법에 따라서 걸릴 수도 있고요.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사요. 그리고 개인 지갑으로 보내고 그것을 자녀에게 이체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이 코인을 받아서 업비트에서 팔면 걸리니까 해외 거래소에서 팔아요. 그러면 안 걸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코인을 판 원화를 다시 국내 계좌로 가져와서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삽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앞에서 말한 현금 증여와 같은 논리가 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세청은 코인과 관련된 정보 수집 범위를 지금 굉장히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안 걸리는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몇 년 뒤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는 국세청 레이더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코인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많이 고민하세요. 지금 코인 매매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니까 이 자금을 매매로 얻은 수익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코인 자금 출처 조사를 할 때 수익에 대한 매매 내역을 모두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건 역시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가 충분치 않은 경우라고 하면 정상적인 매매 소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하지만 코인 거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사에서 모든 내역을 추적을 할 수는 없고요. 조사관님들도 그 내용을 모두 알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백이 생길 수는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종이 지갑으로 코인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종이 지갑의 경우에는 애초에 누구 것인지에 대해서 명백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작은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조사에서도 공백으로 남을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세금이 추징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것들 이외에도 영상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현재 코인 세무조사에서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 코인 관련된 세무조사에 대한 공백을 지우기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대응 방식을 늘려나가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모두 탈세 행위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가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안 걸리게 현금 주는 법, 이렇게 하면 세무조사 안 받습니다 라는 내용의 영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누군가의 불확실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행을 하신다면 그것이 정말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확한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사례에 따라서는 그게 정답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오답이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사례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겁니다. 다음에도 자세하고 정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